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있잖아요. 이렇게 할인 할증률을 붙이는데, 이 할인 할증률 계산하는 거 뭐 10%네, 뭐 20%네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게 손해율 있잖아요. 손해율.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하냐. 이렇게 보면 최근 5개년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로 나눠주는 거예요. 순보험료 합계. 그래서 손해율의 할인 할증률을 할 때는 그 최근 보험 가입하기 최근 5개년이라면은 보험 가입하기 직전 5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험금 합계를 최근 5개년 순보험료 합계 있잖아요. 요걸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할인 할증률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손해율이 이렇게 쭉 있고, 이게 여기 표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이렇게 할인 할증률 하는데. 그래서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냐? 그거는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걸 좀, 근데 기본적으로 요건 알고, 평가 기간이 5년이고, 자, 이거 볼 때 표 볼 줄 알아야 돼요. 평가 기간이 5년 중에서 1년이라는 거, 5년 중에서 한 번 가입했다는 거예요. 한 번. 5년 중에서 평가 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2년 가입했고, 이거 3년이라면 3년 가입했고, 4년이면 4년 가입했고, 5년이면 5년 가입했고. 그러니까 요런 거 표 볼 때게 손해율이 30% 미만 요거 있고, 5년 중에 5년 모두 다 가입했어요. 5년 모두 다 가입했고,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30% 미만일 때 최대 할인해 주는 게 30% 할인해 줘. 최대 30%. 자, 요건 알아놔야겠죠. 최대 할인이 여기 최대 할인. 그 다음에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있잖아요. 이게 500% 이상이 넘어갈 때 직전 5년 중 5년 가입했고, 그러면은 이게 50%거든요. 50%. 이건 최대 할증이에요. 최대 할증. 최대 할증은 저기 50% 할증을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할인하는 건 30% 아니고. 이게 이제 5년 중에는 5년 가입해야 돼요. 만약에 5년 중에서 4년 가입했으면은 그 가입하고 저기 지급보험 대비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그게 500%가 넘으면 42% 할증을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5년 중에서 직전 5년에서 1년 가입했고 보험금 있잖아요. 보험금 나간 게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요게 500% 이상은 17% 할증한다는 거고. 자, 5년 중에서 1년 가입했고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이 30% 미만이다. 미만이면 8% 이렇게 할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80% 이상 120% 미만 있잖아요. 순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이 80%에서 5년 중에서 몇 년 가입 상관없이 여기는 할인 할증은 안 붙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알아놔야죠. 80%에서 120% 미만일 때는 할인 할증률 이런 것이 없다는 거. 자, 요것도 조금 여기 알아놔야겠죠. 이쪽에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건 이렇게 쭉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그리고 이 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면 3, 5, 7, 8, 13, 17, 25, 33, 42, 50 요렇게 나가요. 요렇게 쭉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3, 5, 7, 8, 13, 17, 25, 33, 42, 3, 5 이렇게 3, 5, 7, 13, 14, 25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외우면 돼요. 3, 5, 7, 8, 13, 17, 25, 33, 42 요렇게 하고, 여기는 4, 5, 8, 13, 18, 25, 30 요렇게 가거든요. 4, 5, 8, 13 이렇게 쭉 4, 5, 8, 13, 4, 5, 8, 13, 18, 4, 5, 8, 13, 18, 25 요런 식으로 하거든요. 30, 60, 80 그다음에 120, 150, 200, 300, 400, 500 요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혹시 이런 표를 안 주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순보험료 나오고 지급보험금 나오고 년수 나오고 이 표 볼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요거는 그 혹시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이거 표 이렇게 쭉 해서 암기하는 것은 요거 제일 나중에 하세요. 그건 나중에 기본적인 거 표 보는 거하고 최대 할증 최대 할인, 그다음에 최대 할증 요런 거 알아놓고, 할인 할증 없는 거 요런 거 알아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시간 날 때 쪼끔 주의 깊게 좀 봐주기는 해야 돼요. 요거를 뭐 제가 다 외워야 된다 요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표를 또 안 줘 버리면 또 그 보험료가 손해사정사들이 출제할 때 좀 그 조건을 좀 많이 안 줘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게 다른 거 다 해 놓고 시간 날 때게 쪼끔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해라.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제 방제시설 할인율이라고 그러는데 방제시설 할인율. 방제시설 할인이라는 것은 이건 저기예요. 방제시설은 재해가 왔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을 갖다 방제시설이라고 그래요, 방제시설. 요거 했을 때도 보험료 계산할 때 할인을 해 주는데 요것도 좀 그래요. 요건 일단 이게 밭작물 있잖아요. 밭작물. 밭에다 심는 작물들이요. 논작물은 방제시설 할인 안 해 주니까 밭작물은 모두 5%예요, 모두 5%. 일단 요거는 쪼끔 그러니까 좀 암기하기가 좀 수월하죠. 이렇게 보면 인삼엔 관수시설만 이렇게 해 주고 고추도 관수시설 이렇게 쭉 있고 양배추 같은 거는 방조만 이렇게 쭉 다 있고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인제 옥수수에서 이제 옥수수 있잖아요.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도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5% 요렇게 있어. 사료용 옥수수에 전기 시설물 같은 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럼 5%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감자 있잖아요. 감자는 봄재배, 가을재배만 할인을 해 주고 고냉지 재배는 제외예요. 요런 것도 좀 챙겨 놓고 이거 콩 있잖아요. 콩 배수시설 있잖아요. 배수시설은 논콩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에다가도 요즘에 쌀이 잘 안 팔리고 그러니까 좀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콩 같은 것도 많이 심거든요. 논에다 콩 심었을 때게 이 배수시설 설치해 놓으면은 5% 이렇게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방제시설은 밭작물은 이렇게 뭐 5%다 요렇게 쪼끔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데 그다음에 인제 과수 있잖아요. 과수 인제 방제시설. 요것도 방제시설 할인 있잖아요. 방제시설 할인. 요것도 다 외워야 되냐. 요런 문제들이 쪼끔 있는데 요것도 이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좀 중요한 것들. 그래서 인제 뭐 짤짤한 거 전체 다 외울 수는 없고 과수 같은 거 방제시설 할인은 쪼끔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조건에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방제시설 할인 중요한 것들은 좀 외운다. 여기 인제 이 용어들이 뭔가 이게 개별 지주가 뭐고 방풍률 요거는 바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밑에도 좀 방제시설 할인 그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 충족해야 이거 적용을 하거든요. 방제시설 할인하는데 지주시설 개별 지주나 이런 것들은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요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쪼끔 알아놔야 될 것은 이제 방풍림 같은 이제 바람을 막으려고 나무 심어 놓은 거예요. 방풍림은 이렇게 쭉 보면은 5% 해줘요. 5% 이렇게 쭉 해 주고 그다음에 방풍망 바람을 막는 망이에요, 망. 망은 측면 전부 설치했을 때는 요 10%씩 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떫은감이나 포도 그다음에 유자 같은 거 5% 해 주잖아요. 자 요런 것들 구분해서 요거는 쪼끔 알아두세요. 측면 일부 설치할 때는 5% 이렇게 해 주는데 5%도 해 주는 거 있고 3%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있고 방충망 벌레 못 들어오게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좀 20%씩 해 주거든요. 이렇게 20% 짜리도 있고 떫은감이나 포도나 감귤 온주밀감이나 망감류는 15% 해 주거든요, 이렇게. 방조망은 다 5% 해 주는 거, 5% 해 주는 거. 자, 요런 것들은 좀 알아놔야 돼요. 방풍림,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 방상팬,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팬. 요거 20% 짜리도 있고 15% 짜리, 10% 짜리도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거 서리방정 미세 살충 장치. 약간 서리방정 미세 살충 장치는 물 뿌려 주는 거예요. 가을에다 물을 좀 살포시 얼면은 요거 그 동사니 같은 거 안 걸리거든요. 안 얼거든요. 요거 20% 짜리, 15% 짜리 있다는 거. 덕 또는 Y자 시설은 요거는 배만 있죠, 배. 비가림 시설을 10%씩 해 줘요. 비가림 시설. 요렇게 있으면 포도하고 자두하고 그다음에 대추, 포도, 자두, 대추 있잖아요. 10%씩 해 주거든요.
근데 참달에 비가림 바람미리 막이 있잖아요. 요건 30% 해 주거든요. 이쪽 30%. 비가림 시설을 보장하자는 거 포도, 대추, 참다래만 보장을 하는데 비가림 시설 설치가 돼 있으면 자두 같은 거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 설치돼 있으면 10%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다른 것은 이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포도하고 대추하고 참다래 있잖아요. 참다래만 그 시설이 설치돼서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 자두 같은 거 비가림 시설 설치했다고 그래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 근데 요 자두 같은 거 있잖아요. 비가림 시설은 그 보험에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 바닥에다 멀칭해 놨을 때게 바닥 멀칭했을 때게 포도 5% 해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쪼끔 알아놔야 될 것은 방풍림, 방풍망, 방충망, 방조망, 방산백, 서리방정 미세 단추 장치, 비가림 시설, 비가림 바람막이 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쪼끔 알아 놓으셔야 돼요. 요렇게 저가전 종합이나 요런 것들 그 쭉 해서 감귤, 뭐 온주밀과 망감류 요런 것들은 쪼끔 알아 놔야 돼요. 여기 이제 타이백 멀칭이라는 게 나오는데 타이백 요런 것은 이렇게 반짝이는 것 같은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비닐이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반짝반짝반짝 빛 반사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타이백 같은 거. 바닥에다 깔아 놓으면은 여기다 바닥에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깔아 놓으면 타이백 멀칭이라는 게 바닥에다 깔아 놓으면 요게 햇빛이 요렇게 반사해서 과일로 이렇게 또 과수나 이런 걸로 이렇게 빛이 반사해서 가거든요. 이런 데 깔아 놓으면은. 그러면은 과일에 햇빛이 이렇게 받아 갖고 과일이 또 좀 잘 익고 그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거 타이백 멀칭 설치해 주는 것은 요런 거 감귤 운주밀 가고 감귤 망감류만 해 준다는 거. 전부 설치하면 5% 일부 설치하면 3% 요런 거 해 준다는 거. 그냥 요런 것들 쪼끔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것들은 이제 암기는 하는데 인제 쪼끔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암기하기에는 참 애매한데 좀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요런 것들은 쪼끔 여러분들이 숙지를 쪼끔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좀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아까 손해를 따른 할인 할증률하고 요게 그다음에 여기 방제시설 할인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요것이 참 시험에 대부분 다 조건을 주는데 혹시 안 줄 수도 있어요. 조건에 안 주어 버리면은 요거 몰라 갖고 틀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제 시험 볼 때 요령이에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조건을 안 줘 버려 갖고 뭐 방풍림 몇 프로지? 뭐 방충망이 몇 프로지? 그러면은 생각이 안 나더라도 대충 뭐 몇 프로라도 10%나 뭐 여기서 10%나 20% 있잖아요. 대부분 10% 20%인가 10%나 20% 넣어서 풀어 놓으세요, 일단 문제를. 그거 생각 안 난다고 그거 스킵하고 넘어가지 말고 생각 안 나면 생각나는 대로 해서 일단 문제는 풀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 놔야 점수가 어느 정도라 조금이라도 주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생각 안 난다고 그거 스킵하고 다 생각나는데 고거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거 문제 스킵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일단 푸세요. 이렇게 뭐 10%나 20% 해 가지고. 그래서 운 좋으면 맞고 또 부분 점수라도 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있잖아요. 방풍림부터 방사팩, 서리발전, 미세장치 요런 것들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중요한 것들만 좀 암기를 쪼끔 해 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다음에 2개 이상의 방제 시설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할인율은 30%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이렇게 비가림 바람막이 있고 요쪽에 있는데 방사팬이 있고 서리방정 밀폐 장치가 있다. 요런 참다래에 있으면은 30, 40, 50%잖아요. 50%라도 방제 시설은 30%로 딱 자른다는 거예요. 30% 넘어가면 다 합쳐 가지고 30% 넘어가면은 30% 이렇게 딱 잘라 버리거든요. 방조망과 방충망은 과수원 이와 측면을 전체를 덮도록 설치돼야 한다. 이게 당연하죠. 방조 새 못 들어오게 하고 벌레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일부가 빵꾸 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업 수입 보장도 있잖아요. 할인율은 동일하게 좀 적용을 하고 감귤 온주밀감류 있잖아요. 온주밀감류는 방사팬과 서리방조 미세상추 장치는 동상의 특약 가입 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요것도 쪼끔 논란이 있는 문구인데 요쪽에 동상의 특약에만 적용해야 되냐 주계약에도 적용해야 되냐 고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주계약에도 적용하는 걸로 하세요. 요게 그 방사팬과 서리방종 미세 탈수 장치 있잖아요. 감귤 온주밀감에서
동상의 특약 가입했으면은 요거 방사pen과 서리방조 미세살주 있잖아요. 방사pen과 서리방조 미세살주 20% 이거 동상의 특약 가입했으면 주계약 보험료 가입할 때도 요거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인제 요거 저기 동상의 특약은 요거 특약으로 별도로 계산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거든요. 근데 특약에 별도로 산출하는데 특약에만 적용을 해야 되냐? 주계약 계산할 때도 동상의 특약을 가입했으면 방사pen과 서리방조 미세살주 장치를 그 할인율 적용을 해야 되냐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주계약 계산할 때도 동상의 특약 가입했으면 요거 그 방사pen과 서리방조 미세살주 장치 적용하는 걸로 고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농구본 교재 나오면서 별도로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또 제가 쪼끔 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인제 방제시설 판정 기준. 이게 방제시설 위에서 할인율을 이렇게 쭉 해 줬는데 그 할인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을 해 주거든요. 요거는 그 괄호 넣기로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괄호 넣기로 9회 땐가 괄호 넣기로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방제시설이나 이렇게 보험료나 뭐 할인율이나 그다음에 할인 할증률 같은 게 방제시설 왜 그러냐면 이게 보험 인수 단계에서 이전에는 그 조사를 안 나갔었거든요, 손해평가사들은. 근데 인제 이제는 인수 단계에서도 그 적정성을 판단하려고 보험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현장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요런 기준들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기준들을 좀 알아놔야 돼요. 괄호 넣기가 한번 나와서 괄호 넣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숫자 같은 거 요런 거 숫자 같은 거 쪼끔 알아놔야 돼요. 알아놓고 문제에서 응용할 수도 있어요. 문제 응용. 요런 조건을 충족 못하면은 방사pen이라도 할인율 적용 안 하는 거예요. 방사pen은 요렇게 이렇게 펜이 이렇게 위에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여가 이렇게 뭐 달려 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위에 좀 공기 위에 좀 따뜻한 공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게 방사pen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팔랑개비처럼 돌아가 가지고 밑으로 더 따뜻한 바람을 밑으로 좀 넣어 주는 게 방사pen이거든요, 방사pen. 방사pen은 펜 부분 위에 이제 팔랑개비처럼 돌아가는 부분과 기둥 부분으로 나눠지고 펜 부분은 날개 회전은 원심력으로 모터의 힘에 돌아가며 좌우 180도로 회전 가능하며 펜은 크기는 면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좌우 180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180도로 이렇게 돌아가게끔 설치돼 있어 갖고 기둥은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둥 높이가 5m다. 그러면은 이거 방사pen으로서 인정 안 해 줘요. 할인 안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방사pen 높이가 5m인 것이 설치되어 있고 좌우 180도로 회전 가능한 펜이 설치되어 있다. 요렇게 뭐 그거는 방제시설로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뭐 6m 이상이니까 7m 요렇게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1000제곱미터다. 1마력은 세대, 3마력은 1대. 1마력이 세대니까 3마력은 1대겠죠. 요렇게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동이 안 될 경우 할인은 불가하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요런 거 현장 가 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제 방사pen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가서 이제 현장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 가지고. 아, 요게 제대로 잘 돼 있다. 6m 이상이고 좌우 180도로 돌아가고 요렇게 1000제곱미터 1마력이면 3대고 3마력이면 한 1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가, 작동은 잘 되는가 요런 거 가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방제시설은 요런 이렇게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수치 같은 거 이렇게 잘 받으세요. 이렇게 높이 6m 180도 이상 1000제곱미터 1마력은 3대, 3마력은 1대. 자, 그다음에 서리방종 미세살주 장치는 이게 과일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게 있으면은 여기다 얼지 말라고 과일이나 나무에다 물 살포시 이렇게 뿌려 주는 거예요. 물을 뿌려 주면은 이게 물이 살포시 얼면서 열이 나와요.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열이 발생을 해요. 열이 발생을 하고 이 얼음이 녹으면서 요렇게 기체 상태로 돼 갖고 물방울 돼 갖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날아갈 때는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하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서리방지 밑에 상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은 또 할인을 해 주는데, 서리방지 밑에 서리 피해를 서리는 이렇게 얼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증발하다가 지표면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찬 공기 만나 갖고 얼음점 위아래로 내려가 갖고 얼은 게 서리예요. 서리 피해를 방지하게 설치된 시설인데, 살수량은 10아르당 500에서 800리터.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예요. 1000제곱미터. 아르는 10아르는 1000제곱미터. 예. 요런 거 요렇게 살수량 10아르당 500에서 800리터 있잖아요. 800리터의 미세 살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요렇게. 이게 1000제곱미터당 살수량이 500에서 800리터 정도 있잖아요. 요렇게 살수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적 관수 등 급수용 스프링클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점적 관수는 구멍 뚫리거나 땅에 묻어서 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 주는 거. 요렇게 땅에다 이렇게 물 주려고 땅에다 이렇게 심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요걸 점적 관수라고 하거든요. 요렇게. 요런 거. 그다음에 급수용 점적 관수나 급수용 스프링클러, 비 안 오니까 물 주려고 이렇게 해 갖고 막 스프링클러 갖다 달아놓고도 있다 이렇게 가물었을 때 물 주려고, 요런 것들은 서리방지용 미세 살수 장치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서리방지 미세 살수 장치는 서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방풍님은 바람을 막으려고 심어 놓은 나무예요. 나무. 높이가 6m 이상이어야 돼요. 높이가 6m 이상. 나무 높이가 6m. 영영생 침엽수는 오랫동안 생육이 지속되는 바늘처럼 가늘고 끝이 뾰족한 잎이 달린 것들 있잖아요. 이걸 영영생 침엽수라고 그래요. 영영생 침엽수와 상록활엽수. 사철 내내 잎이 푸른 거 있잖아요. 푸른 거. 영영생 침엽수와 상록활엽수가 5m 이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에 전체에 식재되어 과수원 바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나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심어졌을 때 방풍림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풍림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높이가 6m 이상이고 5m 이하 간격으로 과수원 둘레 전체에 심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영생 침엽수나 상록 활엽수가. 그러니까 이런 수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요. 방풍림은 6m 이상해야 되고 나무 크기가 5m 간격으로 이렇게 가수원 둘레 전체에 식재되어 있을 때 방풍림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풍망은 바람을 막으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이에요. 그래서 방충은 벌레 막으려고 벌레. 방조는 새 막으려고 새 못 들게 하려고. 방풍망은 망구멍이 가로 세로가 6에서 10mm의 망목 네트를 가수원 둘레 전체나 둘레 일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1면 이상 전체 둘레 20% 이상 설치돼야 돼요. 방풍망. 이게 바람을 막으려고 하니까, 요거는 방풍망은 바람을 막으려고 하니까 가수원 전체 있잖아요. 전체가 설치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일부만, 요런 데 설치 안 돼 있고, 일부만. 6에서 10mm 망목 네트라는 거, 우리가 네트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막 쳐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망목 네트라고 그래요. 1면 이상 가수원 둘레 일부 1면 이상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전체 둘레의 20% 이상이요. 6에서 10mm 망목 네트를 이렇게 설치돼 방풍망으로서 인정을 해줘요. 방충망 망 구멍이 가로 세로가 6mm 이하의 망목 네트로 가수원 전체, 이건 당연히 가수원 전체가 설치되어 있어야죠. 방충망은. 방조망 새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도 가수원 전체에 다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망구멍이 가로 세로가 10mm를 초과하고 새의 입출이 불가능한 이 그물을 갖다가 방조망이라고 한다. 가수원 전체를 이렇게 피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충망, 방풍망, 방조망 이렇게 방충, 방풍, 방조, 여기 6, 10 이렇게 딱 하세요. 6하고 10. 방충은 6mm 이하야, 이하. 6mm 이하면 포함되는 거예요. 6mm도. 그 다음에 6mm 이하면 포함되는 거예요. 10mm 초과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조는 10mm 초과 포함 안 되고, 요렇게. 그 다음에 방풍은 6에서 10mm. 요렇게. 초과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방충, 방풍, 방조.
요렇게 60. 방충은 벌레 못 들어오게 하니까 좀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mm 이하, 6mm 포함돼요. 방풍은 6에서 10mm, 바람 막는 거 있잖아요. 6에서 10mm. 요거 6도 포함되고 10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방초, 이게 새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좀 망이 좀 넓어도 되잖아요. 이게 10mm 초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요런 것들도 이렇게 좀 잘 나눠놓고, 이게 비가림 바람말이, 비가림, 비, 어, 비 같은 거 막으려고, 비를 막으려고 설치해 놓은 시설, 비가림 바람막이라고 그래. 비가림 바람막이. 그 다음에, 트렐리스 있잖아요. 트렐리스. 이건 내가 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트렐리스에 대해서는. 요렇게. 그 다음에 사과 개별 지주라는 것은 사과 나무 있잖아요. 이게 나무 있으면 옆에다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과일 나무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세워가지고. 개별 지주. 요렇게. 그 다음에 단감 떫은 개별 지주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단감 떫은 감이나 요렇게 단감 떫은 개별 지주,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나무 옆에다 이렇게 하나씩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개별 지주예요. 개별 지주. 덕 또는 Y자샷. 덕이라는 것은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과수원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위에다 이렇게 쭉 설치해 놓은 거예요. 철사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 놓고 묶는 거예요. 이렇게 과수원 이렇게 쭉 있으면 있잖아요. 요걸 위에다 이렇게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위에로 묶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게 덕 시설이, 이게 덕. 이렇게. 그 다음에 Y자는 이렇게, Y자 같은 게, 요런 것들을 설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Y자 시설. 요런 걸 갖다 Y자형 시설을 해요. 이게, 요런 것들은 트러스트나 사과 개별지주나 단감 떫은 개별지주나 덕이나 Y자 시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전부 다 나무 바람 불어서 쓰러지지 말라고 고정시켜주는 시설이에요. 고정시켜주는 시설. 개별지주는 개별 지주는 개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묶어주는 거고, 묶어주는 시설이고, 덕은 요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축구볼 때 같이 이렇게 쭉 설치해 놨고, 요렇게 철사망 같은 이런 데 딱 해갖고, 위에다 묶는 거 있잖아요. 위에다 묶는 것을 덕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Y자는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Y자 시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렐리스에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트렐리스도 이제 쓰러지지 말라고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이제 사과 같은 거 있잖아요. 사과나무는 좀 잘 쓰러져요. 사과나무 좀 가늘으니까. 복숭아나무는 좀 두꺼워요. 두꺼워갖고 잘 쓰러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복숭아는 과일이 낙과가 잘 돼요. 잘 떨어지고, 사과는 잘 떨어지는 않는데 나무가 좀 가늘어가지고, 사과나무는 바람 불고 그러면 잘 쓰러지거든요. 이렇게 트렐리스라는 게 뭐냐면, 이 가치주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다가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잘 가에다가 이렇게 기둥 만들고, 옆에다 이게 갓지주 있잖아요. 여기다도 이렇게 지주시설을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다 중간 지주도 또 하나 중간에다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쭉 기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철사 같은 거 이렇게 기둥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 철선이 있잖아요. 철선을 여기다 이렇게 쭉 묶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 이게 2개 묶으면 2선씩, 4개 묶으면 4선씩, 철사를 4개. 그러니까, 요런 데 게 나무가 있잖아요.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나무가 처음에는 조그마니까 2선씩, 철사 이렇게 2개 있잖아요. 요렇게 쭉 해가지고 나무 요런 데다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철사에다가 이렇게. 요게 이제 2선식이고, 나무가 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요렇게 커지면은, 또 이렇게 나무가 커지면 또 위에를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또 이 철사를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를 또 또 늘려갖고 묶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묶어주고, 여기도 묶어줘야 되니까. 요게 4선식이거든요. 요거 2개 있는 게 2선식. 요거 4개 있는 거, 이게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이 숫자가 4개 있으면 4선식이거든요. 개별 지주. 트렐리스. 요렇게 2선식, 4선식. 가치주라는 것은 옆에다가 바깥에 쪽에다가 이렇게 가치주라 해가지고 옆에다가 요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걸 가치주라고 그러거든요. 이 가치주 두께는 이렇게 철사 이게 두께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철사 모양으로 이렇게 묶어주니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가치주. 요 두께 있잖아요. 48에서 80mm 있잖아요. 80mm로 한다는 거예요. 가치주는. 중간 지주는 40에서 50mm 정도. 높이는 2.2에서 3.0m, 2.2에서 3.0m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지주는 2.2에서 3.0m, 요렇게.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렐리스가 뭔가 그 정도만 알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묶는 게 가장 좋죠. 하나하나인데 가장 묶는 게 가장 좋은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안 묶고, 이렇게 이제 과수원이 있으면 양쪽에다만 이렇게 갓지주 만들고 중간지주 만들어갖고 철사에 이쪽으로 쭉씩 묶어 놓고, 이렇게 묶는 걸 트렐리스라고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트렐리스 2선식, 4선식, 6선식 있잖아요. 이게 2선식이라는 건 철사 2개, 양쪽에다 이렇게 하고 철사 2개, 4선식은 철사 4개, 6선식은 6개, 요런 거거든,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저 방제시설 판정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잘 알아놓으세요. 이거 알아놓아가지고 요게 그 조건에 충족을 해야 방제시설도 인정을 해주고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할인해줘. 문제를 그렇게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응용할 수가 있고, 요거 가로넣기 같은 거 숫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숫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숫자 같은 거. 이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제시설 판정 기준이나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잖아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요런 것들은 좀 잘 알아놔야 돼요. 보험료 계산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보험료 계산하는 게 최근 한 3년간 집중적으로 나왔어요. 막 15점짜리 2문제씩도 나오고. 요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문제를 다 내다 보니까 낼 게 없으니까 이제 약간 요런 것들 좀 꼬아가지고 응용하고 그렇게 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냈던 거 계속 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좀씩 이제 조금 수험생들을 점점 못 맞히게 하는 게 이제 시험이니까. 그렇게 예전까지는 시험이 그렇게 이제 이런 게 초창기에 이제 시험 내고 그럴 때는 좀 간단하고 계산 같은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막 그런 거 냈는데, 약간씩 이제 이런 것들 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면 갈수록 똑같은 문제 못 내니까. 그래서 이런 수치나 이런 응용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잘 해놓고, 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단독으로 1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이나 평년 착과량하고, 그 다음에 보험가입금 구하고 보험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3개 같이 엮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보험금 계산까지 같이 엮고, 지금 트렌드는 한 문제 가지고 이렇게 쫙 엮어서 내거든요, 지금. 그렇게 내서 시간도 많이 걸리게 해놓고, 그러면은 엮어서 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 이렇게 쭉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맞추셔야 되니까 시험에 꼭 나온다. 보험료 계산하는 거. 저번 시간에도 보험료 계산하는 거 쭉 이렇게 해드렸어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조건에 이거 수치 같은 거 다 주어버리면 좀 편한데, 조금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수치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 방제시설 할인에 대해서 쭉 해드렸어요. 이쪽에 있는데 좀 꼼꼼히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